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가장 큰 쟁점이 될 사안이 공정경제 3법입니다. 근데 이 공정경제 3법이 뭔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 오셨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정기국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공정경제 3법이 뭐길래 이렇게 전선이 만들어지느냐 3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뭔지.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이라고 했듯이 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법을 좀 이제 고치자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쟁점이 되고 앞으로 아마 추석 이후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걸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고 자기가 만든 것보다도 더 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그 내부적으로는 반대가 많고 그렇죠. 예. 여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재계는 반대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자, 먼저 이제 그 세 개의 법이 뭐냐면요. 상법이 하나 관련된 게 있고요. 상법.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흔히 말해서 공정거래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그룹 감독법. 예. 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 별로 이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 주세요. 예. 금융그룹 감독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한 같으면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그룹들이 이제 금융회사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금융그룹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주회사 격으로 돼 있는 게 금융지주회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금융회사 이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개별 금융회사 감독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도 아니고 개별회사도 아니고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주회사도 아닌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이 사각지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감독법을 금융회사는 이제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재무건전성서거.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만든 그룹들은 이미 관련 법이 있는데 금융관계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곳은 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이건 알겠고 이건 이견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공정 3법 중에 1법은 논란이 없어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2법이 뭡니까? 이제 상법인데요. 상법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상거래에 관한 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기업과 관련된 법이에요. 기업과 관련된 법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법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항상 말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청취자를 위해서 좀 설명드린다면요. 재벌들은 이제 뭐냐면은 대주주의 입장을 이해를 중심으로 이 법을 좀 이제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입장이 너무 그러니까 무시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좀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항상 충돌해왔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재벌주주, 대주주의 입장으로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이제 내부주주,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하고 경영에 참여 못하는 일반 소액주주들하고 소위 말해서 어떤 불공정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자. 어디로부터 분리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기구가 있잖아요. 이게 상호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이 세 개가 한 몸뚱아리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재벌 총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들로 다 이사를 선임하고 심지어 사회 이사조차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이런 말이 우리가 많이 유행하고 그러죠. 그런데 감사위원들도 그동안에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선출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자기 사람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감사는 완전히 분리하자. 그렇죠. 그것도 뭐냐면은 한 명 정도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에 대해서요. 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심해요. 너무 미흡하다. 부족하다고. 예, 미흡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감사위원이 3명입니다. 예. 3명인데 1명 정도만 좀 총회에서 분리 선출하자. 좀 이제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좀 반영시켜가지고 하자는 이제 이런 의견이에요. 별로 강한 법안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이번에 공정경제 3법조차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은요. 네. 저는 시장 경제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보고 싶어요. 주주 자본주의를 말하는데 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은 객관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1명 정도를 뽑도록 만들자.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어요. 다중대표 예, 이게 소송제. 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사들은 예.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이해를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예. 그걸 위해서 집행부를 좀 그러니까 이 감시도 하고 제대로 예. 하는가 이걸 할 의무가 있어요. 예. 의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이사회는 대주주가 예. 다 이제 자기 사람으로 심다 보니까 미국 영화 보면 왜 그 주주회의에서 대표이사를 날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그렇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뭐 자기 사람으로 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사들이 원래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예. 소위 말 대주주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끼쳤을 때 예.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보니까는 개인을 대상으로 되게 소송을 해요. 예. 근데 이 소송한 권한을 뭐냐면 그 자회사 예. 소위 지주회사 체제 속에서는 뭐냐면은 모회사가 있고 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 또 손자회사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예.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들이 손실을 끼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 무지개 합병에 예. 삼성물산 쪽의 주주들이 예. 삼성물산이 너무 불리하도록 예. 합병 조건이 짜졌다. 그럴 경우에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그러면 소송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이게 일반 청취자들이 좀 이제 그럴 우려를 제가 씻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소송하는 주주들이요. 소송하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소송한다고 해가지고 이겨도 있잖아요. 예. 이게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모회사 기업으로 이익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회사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득이 나도록 예. 해달라는 그러면 거네요. 이제 그 이익이 전체 주주들한테 배당이 되는 거죠. 저희 돌아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만약에 손실을 지게 되더라도 소송에서 예. 자기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어렵네. 누가 그러면 그걸 저기 이렇게 소송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공익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가 명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손해를 느낄 때 다 같이 모여서 예. 소송을 하고 그 이익은 모 회사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전체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배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법의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집중 투표제라는 것도 한때 거론된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다. 집중 투표제도 그러니까 예. 소액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도록 예. 이제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제 마련한 건데 이런 건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대주주한테 굉장히 배려도 해준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재계의 입장도 반영된 것이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도 안 하면은 이 정도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정거래법은요. 예, 공정거래법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예. 3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한 것인데요. 사익 편취라면 총수. 이제 원래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기업 총수가 이제 자회사의 가족들 임원으로 넣고 혹은 뭐 그 대주로 넣어놓고 그 자회사다 일감을 몰아주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 자회사의 규정을 예. 총수 일가가 이제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50% 이상만 예.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조건을 낮췄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들 가는 게 아니냐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 편취 안 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안 하면 되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요. 굉장히 적용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거래액이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200억 이상. 이 200억 이상. 예. 그다음 평균 매출액도 전체 12% 이상 되는 규모. 예. 그 밑에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또 규제 대상도 아닌 거예요. 계열사 간 상품 용역 거래가 200억 이상일 경우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 199억 원어치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 놔주고 한 건데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싫다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예. 사회 편측은 총수 일가끼리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말자는 거고 다음은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공익법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룹들 보게 되면 하여간 무슨 뭐 재단 많이 만들죠. 예, 재단 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예. 그 공익법인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편법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상속세 예. 피하기 뭐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과 관련된 재단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림 잔뜩 가져가서 거기다 이제 계열사 이제 주식들 갖다가 이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재산 증여의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물려줬을 뿐이다. 혹은 그 재단에 소속됐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의결권을 걸린 이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예. 재벌 계열사들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15%로 제한을 한다. 아, 의결권 예. 제한. 왜냐하면 배당은 별로 못 받으면서 주로 그러니까 이 뒷받침만 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업 지배에 대한 예.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통해 남용을 좀 이제 우리가 완화시키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 지배권을 남용을 하고 그걸 강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미술관 만들어가지고 거기 예. 뭐 수백억짜리 그림 이것도 세금을 안 뭐냐면요. 내고 그런 거죠. 15%까지 예. 완화하는 거를 예.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하게 해줬어요. 점진적으로. 예, 2026년이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이 남은 겁니까? 5년이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이제 전속 고발권이라고 있죠. 전속 고발권. 처음 들어본 건데. 아, 예.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정위가 주로 예를 들어서 기업들 간에 그러니까 담합이 심하고 그럴 때 공정거래를 깨트렸을 때 위반했을 때 공정위가 이제 주로 이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심한 담합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검찰도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주 심한 거로만 제한을 했어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비슷한 건데 네. 그거를 전속 고발권을 공정위뿐만 아니라 네. 검찰에서도 그렇죠. 이것은 뭐 입찰 담합이고 가격 담합이다. 예. 공정위가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기 전에 예. 뭐 자체 수사로나 인지 수사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공정위가 거예요. 좀 안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으면 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의 공정위만 가지고 있는 고발권을 전속 고발권이라고 했군요. 그렇죠. 예. 전속 고발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수처 그렇죠.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공정위도 견제가 필요하니 이번에는 검찰의 그 권한 일부를 주자. 예. 근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제한된 부분만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엄살 피우지 말라는 얘기고 엄살이네. 이 정도는요. 근데 지금 뭐냐면 시민단체에서 너무 미흡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대주주의 입장도 네. 좀 고려를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만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절충 아닌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받아줘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한참 떠들 거거든요. 예. 예. 미리 예습해 봤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